2026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7일이고요. 질문과 정보 공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디딤돌 대출은요, 정책자금이라 당연히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실거주야 뭐 대부분 다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예외되는 경우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거주 의무 제도가 있는데, 대상은 당연히 대출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또는 만 30세 이상이라도 미혼, 결혼하지 않은 세대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부양조건 세대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된 직계 존속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 그 세대원, 부양 조건을 맞춰주고 있는 그 세대원도 실거주 의무를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실거주 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고요. 근데 유예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다. 합의 3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요런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고 나서 잔금 이후에 세입자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이제 뭐 전출을 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내가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또는 잔금을 하고 집수리 때문에 본인이 전입을 조금 미루게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겠죠. 그 다음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 접수일 이후 발생 시 최대 3년 동안 실거주 적용을 유예해준다. 단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최대 3년 동안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뭔 얘기냐면 일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위법 계약 해지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고지 의무 위반, 뭐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안내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을 쓴 사람이, 대출을 빌려 쓰는 차주가 나는 적법하게 제대로 된 설명과 안내를 받지 못했으니 본 대출을 해지하겠습니다 하는 권리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은 이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금융권 상품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1주택 유지 의무, 정책자금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다주택 투자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대출이 아니니까요. 이 대상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그리고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라고 해서 모든 주소지가 한 곳에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주소지가 서로 다른 데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등본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그 등본상에 있는 직계, 존비속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아까 30세 미만의 세대주 같은 경우죠. 그 등본상에 있는 형제자매까지도 다 포함해서 1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대출 기간 중에 1주택을 유지해야 되고요. 대출 실행 이후에 본권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그럼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이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 그 주택을 처분만 하면 대출금 회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주택자의 판단, 그러니까 주택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조건. 분양권 조합은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본다. 단 전세자금 대출 경우에는 안 본다, 이런 얘기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넘어가고. 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니까 개인의 특수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다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러니까 저 시골에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저 시골에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있거나, 또는 저 시골에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 있거나, 또는 소유자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부모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그 다음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이 있긴 있으나 주택이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애매한 케이스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관련 공부를 가지고 신청할 은행, 대북의 담당자하고 확인을 추가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무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 예외 두 번째가 있네요.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 기한 내 처분한 경우, 부득이하게 취득했지만 지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면 예외를 해준다 라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고요.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는 예외를 하고, 상속으로 인해서 아까 위에는 공유 지분이었죠. 이번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때는 마찬가지지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그리고 만약 공매 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 기간을 유예해 준다. 그래서 매매가 잘 안 되면 공매로 처분을 의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는데, 자, 혼인신고했더니 이제 합가해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걸로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랬을 경우는 3년 이내. 그다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그다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해당 기간 안에 처분만 하면 예외를 해준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약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 기금대출을 쓸 수가 없고요. 다만 신청하는 현재가 약정 위반해가지고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 줄이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금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 그걸 이제 어쩌다 보니 중복 대출이 됐어요. 그게 확인이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여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 나오는데, 7군데에 전화해서 관련해서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되고 한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분들도 아주 친절하고 잘 알려주시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해당 은행의 이제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관련된 전용 콜센터 번호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번호로 전화하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자산 4.88억이 넘으면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전용 상담센터 요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주택도시기금 중에 디딤돌 대출, 가장 기본이 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제 숙지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해당이 되는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마지막에 이제 주택 구입자금 요거 셀프로 계산해 보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